말기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임의로 복용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지개 돌고래 이영준 약사입니다. 오늘은 펜벤다졸 논란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강아지 고양이용 구충제로 판매되고 있는 펜벤다졸이라는 동물의약품의 항암 효과가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동물약국으로 문의가 많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면서 더욱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국내에서도 말기 암 환자인 개그맨 김철민 씨가 동물 구충제 복용을 하면서 스스로 암 치료를 해보겠다고 선언해서 떠들썩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미국인이 환자 4기였는데 극적으로 완치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유튜버에 나와서 본인의 복용 방법, 그리고 사례, 그리고 어떤 걸 먹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펜벤다졸 뿐만 아니라 비타민 E라고 불리는 토코페롤, 그리고 강황가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CBC라고 하는 오일, 이 4가지를 복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전을 통해서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지도 부정확합니다. 2018년 4월 달쯤에 펜벤다졸에 대한 논문이 네이처에 실리면서 더더욱 힘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암을 사면시키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고, 방추체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하나의 약물로 작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더더욱 많은 항암 환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약을 사재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이 없습니다. 동물, 특히 쥐에 대한 실험이 많았고,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인지 정확하게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릴지, 부작용에 걸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이처에 실렸다는 이유로 이게 영향력이 너무 컸던 거죠. 사람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단순히 실험적인 동물 실험 자료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체 임상시험 1상, 2상, 3상과 같은 임상시험을 거치면서 그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인체용 의약품으로 허가가 됩니다. 허가 후에도 지속적인 사용 사례를 추적, 수집하여 재검증을 거치는 등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제약회사들도 임상 4상, 5상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펜벤다졸이 강아지, 고양이 내부 기생충 감염 예방 그리고 치료 효과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소, 말, 양, 염소, 그리고 관상 어류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항암 활성에 대한 연구가 실험적 연구, 그리고 마우스 같은 동물 실험에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범혈구 감소증과 같은 생명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이는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범혈구 감소증이라는 증상은 혈액을 구성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모두의 감소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몸 안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대부분 골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골수가 점차 번져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골수가 마르는 증후군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 있는 약사님들이 많이 참고하는 전문 서적인 샌더스라고 하는 동물약 핸드북이 있습니다. 이 3번째 개정판을 보면 펜벤다졸 챕터에서 이상 반응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 서적인 플럼스 베테르니얼 드러그 핸드북이라고 하는 6번째 판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상 반응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사항이 아닌 다른 방법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오프라벨 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법 자체는 결국 부작용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구충용법이 아닌 항암요법으로 쓰는 치료제라면 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임상시험을 위해서 복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말기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임의로 복용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